2013년 5월 15일 아침, 신타이시 원난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사하러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외진 집에서 소규모 요식업을 운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였으며 26세의 남편과 24세의 아내는 금실이 좋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으며 거실 식탁에는 끝나지 않은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어 평범한 일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어머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부부가 키우던 작은 푸들 강아지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신고는 신타이시를 뒤흔든 끔찍한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집 안은 강도와 폭력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선이 끊겨 작동하지 않았으며 거실과 안방의 옷장과 서랍장은 뒤집혀 있었고 안방 벽에는 손바닥 크기의 혈흔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여성용 속옷 세트가 흩어져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뒤에 동굴이 있다며 그곳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동굴로 이동해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극도의 폭행과 고문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특히 아내의 시신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훼손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과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26세 남편 장웨이와 24세 아내 리샤오칭으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으며 아내는 임신 3개월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온화하고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으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 없이 좋은 평판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을 변두리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는 두 가구밖에 없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과거 이 집은 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부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은 푸들을 키우며 집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4명의 악마적 범인들의 계획적인 침입을 막지 못했으며 부부는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건의 잔혹함을 더욱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남편 장웨이는 머리에 3개의 구멍이 뚫리고 폐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으며 몸 전체에 구타와 흉기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산채로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죽기 전 아내가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극도의 절망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내 리샤오칭의 시신은 더욱 참혹했으며 그녀는 8시간에 걸친 집단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후 비닐봉지로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유두는 이빨로 심하게 물려 손상되었고 다른 유두는 부러져 피부 속에 박혀 있었으며 가슴에는 담배불로 인한 화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음부는 심각한 부종과 바늘구멍, 이빨 자국으로 뒤덮였으며 질 입구와 내벽은 피하 출혈과 심한 상처로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10손가락은 모두 절단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범인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저지른 추가적인 잔혹 행위로 보였습니다. 임신 3개월의 태아를 품고 있던 리샤오칭은 죽기 전 극도의 굴욕과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이는 부검을 진행한 경찰조차 구토를 느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장세진, 25세, 왕지, 24세, 자오펑, 17세,
푸강, 23세으로 구성된 4명의 젊은 남성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단독 또는 단체로 절도와 강도를 저지르며 범죄를 일삼았으며 특히 푸강은 중학교를 자퇴한 후 부모의 최저생활보장 카드를 사용해 생계를 유지하며 강탈과 절도로 생활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극도로 가난했으며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어머니는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푸강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범죄에 빠져들었으며 장세진, 왕지, 자오펑과 어울리며 점차 더 잔인한 범죄로 나아갔습니다. 장세진은 이 조직의 우두머리로 교활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으며 범죄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왕지와 푸강은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자오펑은 17세의 미성년자로 다소 지능이 낮은 편이었으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피해자 부부의 집을 털었을 때 결혼사진을 보고 리샤오칭의 미모에 흑심을 품었으며 이를 계기로 강도와 성폭행,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병리적 성적 욕망과 폭력적 쾌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사이코패스적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오후 4명의 범인들은 피해자 부부의 집을 다시 털기로 계획했으며 이는 이전 절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 그들은 피해자 집 근처의 숲속에서 상황을 살피며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푸강은 리샤오청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며 강간과 살인을 제안했습니다. 오후 3시경 집 근처에 사람이 많아 침입을 미루었으나 오후 6시경 부부가 스쿠터를 타고 외출하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의 감시 카메라 선을 단검으로 끊고 창문 방범 장치를 뜯어 거실로 침입했으며 푸강은 안방에서 컴퓨터를 발견하고 카메라 영상을 삭제하려 했으나 방법을 몰라 컴퓨터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7시경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자 범인들은 문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리샤오청이 먼저 집에 들어오자 장세진이 그녀를 제압했으며 장웨이가 저항하려 의자를 들었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3명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푸강과 왕지는 칼로 위협하며 장웨이를 모퉁이로 끌고 가 손을 묶었고 그의 지갑에서 은행 카드 3장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묻자 장웨이가 거부하자 왕지는 그를 발로 차고 가슴을 짓밟았으며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나 휴대폰으로 확인한 결과 틀린 것으로 드러나 추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푸강은 안방에서 리샤오칭을 칼로 협박하며 강간을 시작했으며 자오펑은 옆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장웨이는 아내가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애원했으나 범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왕지는 리샤오칭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으며 푸강은 그녀에게 구강섹스를 강요했습니다. 마당에서 푸들이 짖자 푸강은 부엌칼로 개를 살해했으며 장세진은 리샤오청에게 다가가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리샤오청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순응하면 떠나줄 것이냐고 물었고 장세진은 거짓으로 떠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살인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자오펑과 왕지는 스쿠터를 타고 은행카드로 11,000위안을 인출했으며 음료와 간식을 사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샤오칭은 8시간 동안 교대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장웨이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경 범인들은 장웨이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전선으로 다리를 묶은 뒤 사슬로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리샤오청이 남편의 행방을 묻자 이제 내 차례다 라며 비닐봉지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은 극도의 고통과 굴욕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범인들은 시신을 동굴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여러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첫째, 5월 14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피해자 집에서 300m 떨어진 양수장에서 4명의 수상한 청년이 머물렀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둘째, 집 근처 개울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에는 피해자의 은행카드, 결혼증명서, 옷가지 등이 들어 있었으며 특히 푸강의 아버지 푸씨의 최저생활보장 카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푸강이 사용하던 것으로 그의 신원을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 카드 기록과 CCTV를 통해 자오펑이 피해자 여성의 옷을 입고 돈을 인출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범인들이 부주의하게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푸강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며 장세진, 왕지, 자오펑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제보와 단서의 일치로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신고 이틀 만인 5월 17일, 경찰은 신속한 수색 끝에 4명 모두를 체포했으며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강도, 성폭행,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장세진은 범행을 주도했으며 푸강은 리샤오칭에 대한 성적 집착을 드러냈고 자오펑은 미성년자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왕지는 폭행과 살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들의 진술은 범행의 잔혹함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013년 말, 법원은 장세진, 왕지, 푸강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미성년자인 자오펑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장세진, 왕지, 푸강은 사형 집행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으며 자오펑은 감옥에서 조폭들에게 구타와 학대를 당하며 비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교도관들은 강간범에 대한 멸시로 이들의 학대를 묵인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며 자오펑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이들의 처벌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했으나 신혼부부와 태아의 비극은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병리적 욕망과 사회적 방치가 결합된 비극으로 범인들의 무직 상태, 가난,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잔혹한 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신 3개월의 아내를 상대로 한 8시간의 고문과 성폭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행위였으며 이는 중국 사회의 여성 안전과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단서 추적은 사건 해결에 기여했으나 이전 절도 사건에서 감시 카메라와 같은 단서를 간과한 점은 초기 예방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경계심 강화,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범죄자 재활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 부부와 그들의 태아가 평안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